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묵직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사실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마냥 뭉클하고 막막하기도 할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이라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를 맞이하고 난 뒤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준비를 어느 정도 해뒀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족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본 사례들도 섞어서 은퇴 후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비참한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라도 나는 아직 괜찮겠지, 준비 좀 해둬서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퇴 후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럴 줄 몰랐다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제발 이런 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1. 갑작스런 질병에 따른 재정 파탄. 회사 그만두면 건강해질 줄 알았거든요.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은퇴하신 A씨 이야기예요. A씨는 회사 생활 내내 스트레스가 심했지만 은퇴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해요. 다행히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은퇴 직전에 퇴직금과 어느 정도의 연금도 기대할 수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은퇴 후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셨다고 합니다. 두통과 근육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는데 뜻밖에도 큰 질환이 발견된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주변에서 스트레스 좀 덜 받아라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정작 본인은 퇴직만 하면 나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난 뒤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터지듯 병이 찾아온 거죠.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병원비가 몇백만 원 단위로 훌쩍 나가게 되고 연금은 물론이고 퇴직금 일부를 계속 써야 했어요. 결국 나중에 써야지 했던 노후 자금까지 손대게 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통장 잔고가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A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본인이 곧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점점 치료 기간이 길어지자 의욕이 꺾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몸이 안 좋을 줄 몰랐지. 회사 다닐 때는 돈도 벌고 병원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었는데 이제 난 완전히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왔어요. 그 결과 병원 치료는 물론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은퇴 후엔 내 삶이 저절로 편해진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예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것도 맞지만 대신 내 몸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평소에 건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잡아두는 게 좋겠어요. 2. 자녀 지원 문제로 흔들린 노후 계획. 아이도 내 책임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안 도와줘?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두 분 다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셨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작은 아이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이었죠. 사실 B씨 부부는 아이들 다 컸으니 이제 우리도 좀 쉴 때가 됐어. 남은 돈으로 우리 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게 살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며 대학원 등록금을 부탁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부부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 중 일부를 학비로 보태주었고 또 생활비까지 지원하게 됐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작은 아이가 공부를 마치고도 취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이래저래 취직할 때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식비나 용돈은 물론 가끔씩 나오는 학원비조차도 부모님이 부담하게 된 거죠. 은퇴해버린 B씨 부부 입장에서는 계속 소득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길어지니까 버틸 재간이 없었대요. 게다가 큰 아이도 갑자기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취방 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리니까 부부는 가뜩이나 줄어든 통장을 또 열어야 했죠.
그렇게 몇 번 손을 쓰다 보니 여행은커녕 가만히 있어도 돈 나갈 구멍이 생기더래요. B씨 부부는 자녀를 탓하기도 어려운 게 자식 문제라면 부모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우리 노후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은퇴하고도 계속 자녀를 도와줘야 할지 몰랐지라면서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계시죠. 이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건 자녀 문제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때에는 자녀가 제대로 취업하지 못할 수도, 갑자기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부모로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미리 지원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해줄 수 있지만 이 이상의 비용은 불가능하다. 같은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자녀와의 갈등도 최소화하고 내 노후 자금도 지키는 게 중요해요. 3.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 사람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마지막은 C씨 사례예요. C씨는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시고 60세가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집 있고 연금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은퇴 직후에는 이제부터는 매일이 휴가네. 낚시도 다니고 여유를 즐겨야지 하고 기분이 아주 좋으셨대요. 한두 달 동안은 정말 행복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3달, 4달이 지나면서 생겼어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현업에 계속 남아있거나 다른 곳에서 재취업을 해서 바쁘게 지내느라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퇴직 직후에는 동료들이 가끔 연락도 해주고 식사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는 이제 퇴직했으니 편하겠다 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거죠. C씨도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면 귀찮아 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연락을 잘 못했다고 해요. 결국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울감이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가족들도 자기 일하느라 바쁘고 손주들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 나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내가 왜 이런 데를 하는 마음에 주저하게 됐어요. 대기업에 30년 근무하셨던 자부심이 있으시다 보니 오히려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자격지심도 생기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사회적 고립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자 C씨는 병적인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고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난 경제적으로도 그럭저럭 여유롭고 도대체 내가 왜 우울해? 라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전문가가 일이 없어지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졌다고 느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해줘서야 깨닫게 되었대요. 이 사례는 노후에 돈만 있으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줘요. 인간관계는 일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만날 수 있는 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동호회나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같은 곳에 참여해서 소속감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은퇴 후 비참한 추락을 피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위 3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계속 터지곤 해요. 특히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지거나 자녀의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이 모든 게 겹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시작된 비참한 추락, 당신도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이 그냥 겁주기식이 아니라 꽤 현실적인 경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재정적 계획. 은퇴 전부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지출 구조를 확실히 파악해야 해요. 매달 의료비, 생활비, 취미여가 비용, 그리고 자녀 지원 비용 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둬야 한다는 거죠. 예기치 못한 질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별도 자금, 즉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의료비나 가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 자금을 보유해야 해요. 건강관리. 은퇴한다고 해서 몸이 자동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뒤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질환이 도질 수도 있거든요.
은퇴 후에도 정기검진은 필수고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중요해요. 이제 더 이상 일 안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심하기보다는 바로 지금이 내 몸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한도 설정. 자녀가 아무리 소중해도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이것은 부모가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노후가 흔들리면 결국 자녀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협의해 두는 게 좋아요. 돈이 좀 부족해도 부모를 믿고 의지하면 되겠지라는 자녀의 안일한 생각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공유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기기 쉬워요. 먼저 용기 내서 얼마든지 만나자며 연락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취미나 봉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소속감이라는 게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엄청난 원동력이라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은퇴 전에 슬슬 바깥 활동 루트를 알아보거나 은퇴 후에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마음가짐 전환.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어쩌면 은퇴 후의 삶이 더 치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내 인생의 이막이다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새로운 목표와 일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에 재미를 붙이면 삶이 훨씬 다채로워져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결코 은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비 없이 막연히 이제 편해지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비참한 추락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걸 배워요. 다른 사람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내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준비를 잘해두면 괜찮을 수도 있구나라는 희망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를 통해 나도 충분히 저럴 수 있겠네라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준비나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삶은 어쩌면 더 자유롭고 더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죠. 부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께서 은퇴 준비를 더욱 꼼꼼히 하고 은퇴 후에는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시작된 비참한 추락, 당신도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더 이상 위기감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 추락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퇴라는 게 내일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일이니까요. 다 함께 미리 알고 대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후 삶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